이번 주 YTN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에서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공연계 고질적 임금체불 논란을 재점화한 보도와 신천지 교회 교주 이만희 총회장과 구원파의 관계는 무엇인지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한 보도에 대해 얘기 나눠봅니다. 이번 주 내가 본 DMB 시간, 세계 곳곳 코로나19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은 YTN 특집 코로나19 글로벌 리포트에 대해 살펴봅니다.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코로나19 사태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들의 이야기 김지환 기자에게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안보라입니다. 대체 언제까지 이어질지 코로나19의 여파가 여전히 예측 불허인 상황에서 시청자 여러분 모두 걱정 많으시지요? 자, 바로 다음 달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인 유권자들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거소투표는 투표소 방문이 어려운 유권자가 직접 투표소에 가지 않고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거소투표를 신고를 해야만 투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신고 기간을 잘 확인하셔서 투표권 행사에 불편함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시민데스크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희대 소통문화연구원 김은정 연구원, 네, 그리고 정영희 시청자평가원 나오셨고요. 송태엽 YTN 해설위원 함께하셨습니다. 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확진자 증가세가 좀 둔화되는가 싶었는데 또다시 복병이 출현하고 정말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우선 김은정 교수님, 지난주 YTN 보도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모습들이 많이 변화하고 있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상황을 이용하려는 자들이 또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느꼈고요. 예. 그런데 이번 주 YTN 보도에서는 그런 변화 지점들을 잘 포착해낸 보도들이 많았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흥미롭게 봤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맞습니다. 예, 근데 이 코로나 이슈에 묻혀서 선거와 관련된 정치 보도들이 거의 실종 상태에 이르렀다라는 예. 점을 조금 아쉽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뉴스 봤습니다. 그렇군요. 정영희 평가원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요? 저도 당연히 국내적으로는 이제 4.15 총선과 관련된 공천 문제와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를 좀 더 유심하게 아무래도 그렇게 보게 되었고요. 예.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이제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미치는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져 있고 최근에는 보니까 다우지수가 굉장히 무서울 정도로 막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와 관련 뉴스를 좀 잘 살펴보면서 또 하나는 이제 한국인들을 입국 금지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좀 마음 아프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참 나라 안팎으로 코로나19 이슈가 지배한 한 주였는데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은정 교수님, 어떤 뉴스를 좀 잘한 뉴스로 보셨는지요? 예, 저는 지난 3월 2일에 방송된 코로나19로 가려진 뮤지컬 미지급 을의 눈물 보도를 잘한 뉴스로 꼽았습니다. 네. 코로나19를 빌미로 해서 다양한 뮤지컬 제작사들이 스태프 인건비 미지급 사태를 무모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의혹을 고발했던 뉴스였는데요. 네. 그래서 뮤지컬 스태프들은 대부분 프리랜서들이죠. 그래서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또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인 이분들, 사회적 약자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해서 이분들에 대해서 정당하게 지급해야지 되는 인건비를 지급 중단 상태에 이르게 만들고 이분들은 이제 생계 위협에 내몰리게 된 거죠. 예. 이런 상황들을 잘 고발하고 기획 취재 보도했다라는 점에서 이 뉴스를 굉장히 잘된 뉴스로 봤습니다. 예, 설상가상으로 좀 하루하루를 힘들게 보내는 분들,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한 꼭 필요한 기획 취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연계 고질병입니다. 임금 체불 문제가 또다시 불거졌는데요. 코로나19 사태로 몸살을 앓고 있지 않은 곳이 없겠지만 공연 예술계 또한 사태가 좀 심각하다고 합니다. 문화부의 홍상희 기자가 뮤지컬 공연 중단 소식과 함께 좀 스태프들의 처지를 알려왔죠. 네, 그렇습니다. 말하자면은 이제
일종의 이제 물타기 같은 걸 한 거죠. 예. 코로나19가 이제 본격화될 조짐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티켓이 안 팔리고 뭐 그래서 이제 적자 볼 것이 눈에도 뻔하니까 중단한다 하고 그걸 빌미로 이제 스태프들한테 임금을 지불하지 않은 거죠. 이런 일들이 뭐 많이 있답니다. 근데 이제 하필이면 코로나19를 핑계로 삼아서 하는 게 좀 괘씸하고 그와 관한 제보들이 있어서 이제 기사를 썼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앞으로는 이제 공연을 올릴 때 일종의 공탁금 같은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나 영미권처럼 이제 조합을 결성하게 해서 표준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 그런 구조적 대안이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예, 좀 사각지대를 살피고 구조적인 대안까지 제시돼서 시청자 여러분의 만족도를 높인 기사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영희 평론가께서 뽑아주신 잘한 뉴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뉴스를 잘한 뉴스로 꼽으셨는지요? 네, 저는 지난 3월 2일 뉴스큐에서 보도된 내용인데요. 예. 의사가 만든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원래는 테러 대비용이다라는 보도를 이번 주에 잘한 뉴스로 선정을 했습니다. 예. 선정한 이유는 세 가지가 되는데요. 예. 일단은 출연자 섭외를 아주 훌륭하게 잘 해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내용에서 앵커분들이 질문을 굉장히 꼼꼼하게 차분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화면들, 그러니까 자료로 제공한 화면들을 아주 적절하게 해서 뉴스의 신뢰도를 높였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뉴스가 굉장히 현실적이고 체감적인 이야기를 출연자의 입을 통해서 잘 전달한 뉴스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정말 흐름력 있는 보도였다. 그럼요. 저도 이런 생각이 네, 좀 네. 들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새로운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국내에서는 물론이고 해외에서도 아주 큰 화제가 됐어요. 네, 네, 그랬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이제 잘한 뉴스로 선정했던 게 바로 그 초청 인물 때문인데요. 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에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던 그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 아이디어를 가장 먼저 내신 분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코로나19 첫 번째 확진 환자 중국 그 분이셨는데요. 그분을 직접 진료한 그런 인천의료원의 김진용 그 감염내과 과장님이신데 그분을 초청해서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현장에 있던 어떤 이야기보다 더 그 밀접한 그 안에 있는 얘기들을 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앵커분들의 질문이 굉장히 꼼꼼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굉장히 구체적으로 차근차근 모든 측면들을 질문을 했는데 시청자들이 코로나19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궁금증을 웬만한 것은 다 해소를 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질문 중간중간에 해당 자료 화면을 삽입을 했기 때문에 대화 내용의 정보성과 그 사실성이라 그러죠. 사실성과 객관성을 굉장히 잘 높여서 전체적으로 뉴스의 신뢰도를 높였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 뉴스를 특별하게 좋은 뉴스로 평가한 이유가 사실은 가짜 정보가 워낙에 많아서 예. 인포데믹이라 그러죠. 그죠? 정보가 너무 많아서 벌어지게 되는 그런 공포스러운 현상이 있는데 그것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됐던 뉴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예, 네. 말씀해 주신 칭찬을 저도 앵커팀에 잘 전달을 해서 네, 네. 앵커들에게 좀 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한 뉴스였어요. 예. 네. 자, 이럴 때일수록 신뢰도가 높은 전달이 참 중요하잖아요. 자, 송태엽 해설위원님, 뉴스큐의 패널 섭외부터 앵커들의 질문, 또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공되는 자료 화면까지 군더더기 없는 인터뷰 코너였어요. 지금 종합적으로 이렇게 칭찬을 받게 돼갖고 저도 좀 기쁩니다. 예. 이제 저도 재밌게 봤거든요. 우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섭외를 참 잘한 것 같아요. 전문가를 얼마나 정말 이 상황을 잘 아는 전문가를 섭외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이제 부분인 것 같고요. 내용 보셨겠지만 드라이브스루 그 CNN 기자가 직접 자기가 이제 검사까지 받아보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방송을 하기도 해서 예. 매우 이제 관심사가 됐던 건데요. 그 인천의료원의 이제 김진용 감염내과 과장님이셨는데 원래는 이게 생물학적 테러 상황에서 어떻게 그걸 의사도 보호하면서 이렇게 어떤 검사를 할 것이냐 이런 그 프로젝트를 했었대요. 거기서 이제 연구 결과 나온 그런 아이디어였는데 굉장히 잘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는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현황과 속보뿐만 아니라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계시는 그런 의료진들에 대해서도 좀 더 다각적으로 보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김 과장님께서 일본 확진자인 그 중국인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뭐 나중에 감사 편지를 받았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들을 수 있었는데 나중에 또 이메일도 왔다 그래요. 예. 그 감사 편지를 남기고 갔고 그 다음에 자기 이제 그 우한 돌아갔는데 우한은 좀 좋아지고 있다. 한국 힘내라 이렇게 뭐 감사 편지를 또 보냈다고 합니다. 예, 참 팩트, 진실 그리고 감동까지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당근과 채찍이 공존해야 YTN 보도 성장의 자양분이 될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아쉬운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는 두 분께서 아쉬운 뉴스로 좀 같은 보도를 뽑아주셨는데요. 바로 검찰 신천지 교주 이만희 수사 착수, 제2의 구원파 되나 이 보도였습니다. 어떤 점이 아쉬우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김 교수님. 예, 일단은 제목에서 구원파라고 하는 이 단어를 발견한 순간 예. 관심이 집중되었던 건 사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기사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최근에 신천지 교주 이만희 총회장에 대한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건을 보도하면서 실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질지, 실제 이만희 교주의 처벌이 가능할지가 궁금하다라는 내용이 이 기사의 요지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리포팅을 하셨던 것은 검찰의 이제 후속 조치에 대한 다양한 예상들을 하시면서 검찰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 정권에서 모든 세월호 참사와 관련되었던 그 피해의 책임을 구원파에게 전가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검찰이 그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의 멘트를 맨 마지막에 한 단어 붙이셨어요. 한 문장 붙이신 거죠. 예. 그랬는데 실제 제목만 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구원파에 대한 경찰 수사와 현재의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의 요 신천지 교주 이만희에 대한 수사를 거의 동일선상에 놓으면서 거의 같은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 그리고 뚜렷한 근거 없이 이것들을 연결시켰다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가 많이 되는 뉴스로 봤습니다. 예, 정영희 평가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사실 저도 그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뉴스의 제목에 먼저 눈이 갔는데요. 예. 근데 일반적으로 시청자의 입장에서 뉴스를 볼 때는 제목을 보고 그 제목에 맞는 내용을 기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무슨 내용이지 하고 봤다가 사실은 제목과는 좀 다른 방식의 이야기가 진행이 됐는데요. 혹시라도 제2의 그때 구원파 사태가 있었던 것처럼 검찰 수사의 방향이 그쪽으로 가면서 정부의 책임이 그쪽으로 전가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있었다는 점을 전달하고 싶었던 그 의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그러면 그 구원파라는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간의 어느 정도 정보를 줄 필요는 있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제목과 내용이 좀 일치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리고 또 세월호의 상황을 이번에 코로나19 사태와 바로 그렇게 연결을 해서 이만희 총회장 수사는 제2의 구원파 이렇게 연결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프레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언론이 뉴스 제목으로까지 제시하면서 이 그러한 방식을 보도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결과적으로 신천지 이꼴 그리고 구원파 이렇게 연결되는 공식을 만들어서 자칫하면은 상황을 선정적이거나 자극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조금 주의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자의 리포팅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구원파를 언급하는 데 있어서도 지금 상황과의 연관이 오히려 우려된다라고 하는 뉘앙스로 기자의 리포팅은 저는 봤어요. 예. 그런데 이 헤드라인만 봐서는 현 정권의 신천지 이콜 전 정권의 구원파 이렇게 공식이 형성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프레임으로 시청자들에게는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제목의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자칫 잘못된 프레임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의견들을 좀 공통적으로 주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뉴스 시청자가 항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젊은 사람들 시청층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예. 만약에 2014년에 그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거나 뉴스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뉴스를 들었을 때는
사실은 이 상황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새로이 유입되는 젊은 시청자들을 위해서 조금 친절하게 꼭 필요했다면 설명을 덧붙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새로운 시청층을 위한 좀 배려가 부족했다 이렇게 네. 첨언까지 해주셨는데요. 사실 뉴스의 제목만 봤을 때는 시청자 입장에서 이렇게 갸우뚱할 수도 있었을 듯합니다. 자, 위원님, 이경국 기자는 어떻게 답을 해왔나요? 우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제목 때문에 오해를 산 그런 경우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구원파 수사는 검찰뿐만 아니라 언론에도 굉장히 그 트라우마처럼 남아있는 그런 수사거든요. 예. 이 세월호 어떤 사건 발생의 원인을 본질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본질적으로 찾아내지 않고 특정 종교 집단에게 그 마치 그 마녀 사냥처럼 이렇게 몰아가면서 언론의 초점을 이제 그 잘못 이끌었던 그런 여론 초점을 잘못 이끌었던 사안이거든요. 이제 아마 이경국 기자는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그 기사 말미에 이렇게 구원파를 언급했던 건데 예. 이 제목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됐나? 그 사실은 제목에 대해서는 실수를 자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구원파와는 달라라고 하든지 아예 빼든지 뭐 그 달라야 이렇게 하든지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이번 그 수사는 그 당시와는 다른 것 같고 검찰도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상당히 신중하면서도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예, 뭐 사태에 대한 뭐 원인 규명이라든지 책임자 처벌이라든지 앞으로의 좀 재난 상황에 대비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언론이 좀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한 뉴스, 아쉬운 뉴스 세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고맙습니다. YTN DMB에서 방송된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DMB 시간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국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나라가 또 있다고 합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YTN 특집 코로나19 글로벌 리포트에선 세계 곳곳에 분포한 교민들이 체감하는 코로나19의 여파를 담았습니다. 최현주 평가원이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최현주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시민들의 일상생활 모습에도 많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의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늘면서 코로나19에 대한 전염 우려가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YTN 특집 코로나19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계 곳곳의 모습과 그곳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재외 동포들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이번 사태를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인간과 바이러스의 전쟁. 특집 글로벌 리포트에서는 코로나19가 몰고 온 달라진 세계의 모습, 그리고 전염병을 이겨내려는 최전선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국의 안후이성의 한 아파트의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파트 현관문이 외부에서 강목 등으로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을 다녀온 교민이 귀가하자 이웃 주민들이 출입을 막기 위해 행한 조치라고 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전염 우려가 이웃이나 이방인에 대한 혐오나 증오로 번지는 듯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어서 이란의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항이 전해졌는데요. 이란에서 특히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준 점이 눈에 띄었습니다. 또한 확진자 추이 등을 그래프로 보여줘 시청자들의 이해를 도왔습니다. 국내와 마찬가지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모습과 더불어 미국이나 호주, 그리고 러시아 등에서 한국 교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코로나19의 여파를 전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자유롭게 다니지도 못하고. 이러한 해외 사례들을 통해 지나친 불안감을 갖는 것보다는 개인의 위생 수준을 높이고 평상심을 찾아 생활을 이어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번 YTN 특집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시선과 코로나19가 재외 동포들의 경제적 활동과 일상생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 돋보였습니다. 다만 세계 각국의 이야기를 단순 나열식으로 보여줬는데요. 각 국가별로 코로나19의 상황을 보다 잘 파악할 수 있도록 확진자 추이와 대응 사항 등을 정리해주는 구성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외부 활동이 줄고 감염병 확산에 대한 불안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의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사태가 안정화되어 시민들이 소중한 일상을 되찾길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 잘 실천하고 계십니까? 어느 때보다 접촉을 자제해야 하지만 직업상 어쩔 수 없이 만남을 이어가야 하는 직군도 있을 텐데요. 그들의 고충을 전달하기 위해 사회부 김지환 기자가 업무 현장을 직접 동행했다고 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시사 유튜버 한지입니다. 최근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직업 특성상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사람들이 겪고 있는 정말 다양한 어려움들을 직접 현장에서 취재하고 온 김지환 기자를 만나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주인공 김지환 기자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YTN 사회부 김지환 기자입니다. 네, 김지환 기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듣기로는 이직한 지 얼마 안 되셨다고 들었는데 맞습니다. 얼마나 되셨어요? 지금 제가 12월에 이직을 했으니까요. 네. 지금 한 석 달 좀 넘었습니다. 석 달이요? 그럼 그런 거 좀 하나 얘기해 주세요. 앞으로 어떤 기사를 쓰겠다라는 어떤 당찬 포부 같은 거랄까요? 당찬 포부. 네. 사실 경력은 5년이 넘어서 제가 당찬 포부 밝히기에는 약간 조금 낯선 면이 있는데 그래도 이제 새 회사에 와서 또 이제 새로운 사람들과 일을 하는 만큼 우리 사회에 좀 알려지지 않은 목소리라든지 알려지지 않은 장면들 많이 전달해서 사회를 좀 더 바꿔나가는데 일조할 수 있는 사회부 기자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김지환 기자가 쓴 기사죠. 무더기 실직 위기, 특수노동자 이중고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5년째 택배기사로 일하는 박승환 씨. 대면 접촉이 불가피한 직업이지만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마스크 착용은 엄두도 못 냅니다. 방과 후 강사와 학습지 교사들은 생계가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학교 수업은 대거 폐강됐고 학습지 회원은 또 끊겼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김지환 기자가 이 기사를 기획하게 된 어떤 계기,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코로나19가 갑자기 이렇게 퍼지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이 사태가 또 길어지고 있고 또 그 피해도 커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뭐 불똥이 튀었다고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분들의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해보자고 생각하면서 이제 택배 기사분들이라든지 좀 정말 서비스 노동자분들을 해보자고 하던 찰나에 그분들이 실제로 또 기자회견이나 집회를 진행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연락을 하셔서 이걸 취재를 해서 뭐 기사로 풀어내보면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기사를 제작하게 됐습니다. 그 특수고용 노동자에는 뭐 택배 기사분들을 포함해서 어떤 직종군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렇죠. 네. 아무래도 저도 기사에서 이제 그걸 할 때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을 해서 더 쉽게 좀 전달을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네. 했었는데 우선은 이제 직종으로 설명을 드리면 택배 기사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 그리고 대리기사님들 그리고 방과후 학교 방과후 교사 강사님들 계시고 그다음에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최근에는 배달 대행 같은 게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제 배달 라이더라고 많이들 표현을 하시는데 그분들까지 이렇게 포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정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어떤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개인 사업자처럼 자신이 하는 건당 수수료를 받고 네. 이제 돈을 수입이 생기는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못 받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정부에서 정책을 발표를 해도 대부분 이제 뭐 자영업자, 그리고 뭐 소상공인, 중소기업 위주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는데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뭐 지원도 못 받을 뿐더러 특수고용직이라는 이유로 그 대상에서도 지금 제외가 돼 있어서 그야말로 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는 특히 이제 택배 기사 분들이 이제 일하는 업무 현장에 다녀오셨잖아요. 이분들의 업무 환경 얼마나 열악한지
사실 힘들 거라는 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고 많은 분들을 만나시고 노동 시간도 길겠구나 이거는 당연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힘든 일정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갔었는데 약간 가서 좀 놀랐던 면은 그 코로나19로 이제 상황이 좀 많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대면 접촉 같은 거를 꺼리잖아요. 그거 배송을 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이렇게 막 사인을 한다든지 이런 게 필요한 물건들도 있는데 대면 접촉 같은 거를 꺼리니까 뭐 놓고 가라. 그냥 놓고 가면 되지 왜 굳이 계속 전화를 하냐.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러다 보니까 평소 같았으면 한 3, 40분이면 끝났을 현장인데 뭐 1시간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게 단순히 뭐 저희 생각할 때 이분이 너무 힘드시고 마스크가 없어서 더 힘드시고 이거에 떠나서 저분들이 느끼시는 현장 상황은 더 힘들고 더 부가적으로 뭐 생기는 부작용들이 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분명 이번에 취재를 하고 나서 리포트에 다 담지 못했던 아쉬웠던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 이번에 취재할 때는 현장을 좀 많이 보여주는 리포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현재 법안이라든지 이분들이 어떻게 좀 보전을 받고 있는 상황인지를 많이 녹여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산업안전보호법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고 그것도 특수고용직 분들 사이에서도 그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뭐 더 받지 못하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녹여내지 못했던 게 조금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요. 조금 더 살펴보는 리포트가 됐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또 취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정기TV 취재 후에 출연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그 말씀 주신 대로 방송 기자들은 짧은 시간 안에 그걸 녹여내야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많은 걸 찍어와도 사실 다 녹여내기는 힘들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이어서 너무 좋았고 재밌었습니다. 네, 오늘 김지한 기자와 이야기 나누면서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특수고용 노동자분들이 더 상황이 열악해졌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속히 좀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좋은 기사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전격 인터뷰 취재 후 김지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YTN 뉴스를 보시면서 생기는 다양한 궁금증, 시민데스크 게시판에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담당 취재 기자를 만나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데스크는 시청자와 함께 만들어갑니다. 보도와 프로그램에 관한 여러 의견들 시청자센터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